만들어가자는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안입니다.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여러 차례 규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개혁은 초기에는 강력했지만 결국 혁신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도약, 대전환의 원년을 맞아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추진 체계부터 바꿨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28년 만에 개편해 대통령이 직접 이끄는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확대했습니다. 새로운 위원회는 규제 개선 과제를 더 빠르게 결정하고 부처 간의 엇갈린 문제도 보다 강하게 주동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민간 참여를 넓힌 것입니다.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향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5가지 방향에서 규제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한 발 앞선 규제 합리화, 환경 변화에 유연한 규제 합리화, 성과를 지향하는 규제 합리화,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 합리화입니다. 첫 번째는 한 발 앞선 규제 합리화입니다. AI 기반 규제 내비게이터를 통해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복잡한 규제 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산업 분야는 기술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규제 방향을 설계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혁신과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규제 합리화입니다. 지금처럼 획일적이고 경직된 방식으로는 빠른 기술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 수준을 다시 점검하고 꼭 필요한 규제인지 정부가 스스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바꾸겠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사후 관리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이 더 쉽게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지 않는 규제도 손보겠습니다. 기업 규모와 현실에 맞게 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이 커질수록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준만큼은 더 분명하게 세우고 지켜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과를 만드는 규제 합리화입니다. 앞으로 규제를 몇 건 없앴는지보다 실제로 어떤 산업이 살아나고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메가특구를 도입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핵심 전략 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을 묶어서 제공해 지역이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도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신청부터 심의, 실증, 법령 정비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지원해 기업이 혁신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규제가 지금도 필요한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사후 규제 영향 평가를 도입해 제도가 실제 목적에 맞게 작동되는지, 현장에는 어떤 부담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부처를 대상으로 한 규제 평가도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체감했는지,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입니다. 국민과 기업은 규제 그 자체보다는 복잡한 서류와 행정 지연에 더 큰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행정 서류는 감축하고 행정 조사와 규칙 가운데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분은 정비하겠습니다. 또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여 공무원이 규제 개선을 주저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과 함께 만드는 모두의 규제 합리화입니다. 온라인 소통 채널과 규제 합리화 현장 캠프도 운영하여 꼭 필요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얽혀 쉽게 풀리지 않는 규제 문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하는 공론화, 수기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앞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 심사와 주요 합리화 과제들을 논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 회의를 통해 핵심 과제를 발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조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매월 이행 상황을 관리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똑똑한 규제 합리화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창열 국무조정실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첫 잠깐만. 번째 네. 그 국무조정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어디 계시죠? 이게 이제 위원회는 직접 집행 권한이 없으니까 그렇죠? 일종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제안이나 어떤 의제가 만들어지고 그런 걸 각 부처로 보내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이때까지는 그냥 보내고 뭐 하면 다니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어쨌든 위원회에서도 좀 신중하게 하되 각 부처로 이제 그 결과들을 어디 부처는 뭐 이거 뭐 저거 이렇게 제안할 거 아닙니까? 그 각 부처가 그걸 또 검토해서 시행할 건 하고 못할 건 또 못하고 그럼 그 피드백을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원회에서는 그 결과 중에 이건 뭐 각 부처 의견이 많네 라고 생각되는 수긍되는 점들은 그대로 수용하면 될 텐데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만약 의견이 부딪히면 다시 그 각 부처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집행 가능성을 다시 논쟁을 해보되 의견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또 그대로 하고 만약에 의견이 엇갈려서 위원회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 부처는 이건 다른 이유로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다라고 최종 결론이 나면 그건 대통령실로 보고를 해주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쟁점을 정리를 해가지고 예. 놓은 것들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내가 다 읽어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짧게 잘 요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유 토의가 있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앞에 놓인 피켓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초록색 피켓은 지역 분과, 파란색 피켓은 성장 분과, 주황색 피켓은 민생 분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부 위원님들께서는 회색 피켓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방법을 발굴했네요. 네. 좋은 생각 같습니다. 네, 우리 가장 앞줄에 계신 지역 분과에 계시는 이병태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그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이 일을 맡고 나니까 그 역대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제잘했던 정부가 DJ 정부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과 지표 관리하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게 뭐냐면 규제 총 건수를 리스트업하고 무조건 반으로 줄여. 그러니까 그게 옳고 그름에 떠나서 경영학에서 어떤 전략을 수행할 때는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분명해야 성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처가 하겠다는 거를 바텀업으로 올라와 가지고 우리 지금 많은 이제 원칙들을 얘기하셨잖아요. 네거티브 규제를 하겠다. 그러면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규제 전체 건수가 얼마나 있는데 그걸 몇 개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안 맞는 한국적 규제 리스트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중에 어떤 걸 고칠 건가라고 하는. 그래서 아니면 뭐 우리나라가 대만에 비해서 이렇게 성장이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 보면 우리나라 경제 자유도 순위가 대만에 비해서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끝났을 때는 대한민국의 경제 자유도가 아시아에서 탑으로 올리겠다든지 뭐 이렇게 분명한 측정 가능한 객관적인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걸 권유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많은 것들이 기업의 이해에 관련된 규제인데 사실 국민들은
규제개혁위원회나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규제개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일반 국민들은. 그러면 상징적으로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브랜드 규제개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지지를 유지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주민센터로 왜 가나 보면 전자정보가 다 돼 있는데 인감증명 때문에 갑니다. 근데 그 인감증명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하고 일본밖에 안 쓰는 거잖아요. 이거 없애는 순간 주민센터 갈 필요 없습니다. 뭐 다른 나라가 다 즐기고 있는 차량 공유 제도를 뭐 허용한다든지, 청년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대형 유통점 강제 휴무제를 철폐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일요일 날 새벽 2시 학교 앞에 30km로 가라고 그래놓고 초과하면 벌금 많이 때리는, 중과 때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잖아요. 다 학생이 있을 때만 저 속도를 낮추라고 그러지, 공휴일 날 새벽 2시에 그 앞에 학생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전 국민을 학교 앞이라고 30km로 가라고 그러고, 자칫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벌금 많이 정부가 뜯어내려고 하는 제도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리고 300m, 500m마다 있는 그 과속 단속 CCTV 뭐 이런 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규제 개혁을 좀 해서 규제 개혁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인식하고 국민적 지지를 좀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건의하지 말고요, 직접 하세요. 아니, 집행 권한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규제 개혁의 목표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개별적인 규제 개혁의 안건들은 여기서 만들어서 제안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각 부처에 제안하시면 각 부처가 집행하면 되고, 또 예를 들면 규제 개혁의 목표도 각 부처 또는 국무조정실이 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떤 이런 민간 기구에서 좀 만들어서 강제해야죠, 강제. 저절로 하라면 안 하죠. 왜냐하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을 거거든요. 지금 나쁜 짓 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없을걸요? 나름 지금 상태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열심히 해주세요. 우리 이병태 위원장님 특히. 네. 네, 시작 발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이번엔 성장 분과에 계신 이종원 위원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장분과의 이종원입니다. 요 규제 행정 관련돼서 저는 이제 아주 작은 이슈긴 하지만 적극 행정에 대한 이슈를 갖고 한번 논의를 하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이 적극 행정의 가장 큰 피해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적극 행정이 왜 중요한지 하고 이제 뵀으니까 좀 정책적인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제가 한 국립대 IT 자회사의 임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때 우리가 이 의료 AI에는 세계 1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MIT, 존스 홉킨스 이런 데서 한국의 의료 데이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자. 그러면 우리가 관련 솔루션을 다 주겠다. 그러면 거기 이제 미국은 기본적으로 바이오 전문가 잘 아시지만 신약 개발하는데 8년에서 9년 1조 이상의 돈이 듭니다. 그거를 대폭적으로 의료 AI를 줄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가 선도했을 수 있었는데 거기 이제 병원장님이 공무원이셨어요. 의사셨어요. 그럼 이제 옆에 변호사분이 이거 그때는 이제 개보입법이 하기 전입니다. 이거를 하면 소송이 말릴 수 있다 하니까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제안도 이제 포기를 하신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는 공무원들이 지키는 룰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까 네거티브로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적극 행정, 특정 첨단 분야는 적극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 사실 이게 적극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이제 간단히 생각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선 제도적으로 적극 행정으로 손을 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AI 지금 대통령님이 열심히 추진하시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한전의 많은 규정들이 무슨 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공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적극 행정
그 규정 자체가 적극 행정을 안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제도를 잘 살피셔가지고 적극 행정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다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적극 행정의 보상 시스템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마일리지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되는 분은 한 1년에 몇백 명씩 갑자기 특별히 승진도 시켜주고 이런 제도더라고요. 근데 사실 공직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인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조직이 하는 거고 그것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 게 아니라 이걸 기본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주맨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 행정을 하신 분인데 최근에 사임을 하셨던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이 되는 그 특히 첨단 분야에 있는 분들은 그 평가에 적극 행정을 기본 점수로 넣자. 그래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걸 해야 될 거로 생각하지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는 내용인데 지금 그 특히 첨단 분야에 있는 분들은 이 교육하고 이것을 마인드를 확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교육연수원에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혁신, 기업가 정신, 변화 그리고 세상의 변화 이런 거 중국이 이제 한 20여 년간 그 번영을 했던 기반에는 그 중무원들 교육을 세계의 석학을 데리고 세상에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그런 걸 가르치고 토론했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도 교육 자체를 완전히 혁신을 발견하고 그 채용하는 그런 교육 과제로 좀 바꿔야 되니까 이게 잠깐 생각한 게 한 3가지 정도만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씀 해주셨네요. 실제 공무원들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 스스로도 경험했고 지금도 그렇죠. 근데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냐는 정말 그 나라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큽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사실은 매우 이제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절대 문제되는 일은 하지 말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적극 행정을 하다가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있잖아요. 수사, 감사, 아무거나 열심히 하면 문제되고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 저는 그 문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얘기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여기 인사혁신처도 와 있나요? 인사혁신처 임명장 주고 가버리시면 뭐했는데. 잘 나중에 전담. 공무조정실을 잘 챙겨주세요. 네. 네, 이번에는 민생분과에 계시는 박선규 위원님 맞으신가요? 네,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생분과 박선규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규제 개혁위원으로 1년 반쯤 일하다가 지금 규제 합리화 위원으로 변경된 상태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규제의 기능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사회적 흐름을 유도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흐름의 방향이 저는 공정과 정의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 중심의 그 규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셔서 구체적인 2가지 사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연인원 한 2,500만 명 정도가 우리 국민이 외국에 드나드는 그런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공 관련 사건들, 사고들이 꽤 많습니다.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구제가 돼야 될 텐데 구제가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외국 항공사들이 그렇습니다. 규정은 있지만은 국내 지사를 두고 있는 항공사들의 경우에도 피해 사례는 현지 문제가 발견한 현지 항공으로 문제를 제기하라고 하는 규정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영어로 또는 다른 특수어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해결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그분들의 항공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규제개혁위원으로 여러 차례 제기를 했었는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제가 지난달에 이런 일을 직접 경험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 문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상황을 했고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질문을 했고 그리고 국민이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는데 담당자들의 얘기는 외국 항공사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였죠. 분명한 피해 사례가 있는데 외국 항공사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 그럼 피해를 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굳이 대통령 주재하시는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들이 좀 논의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종교 관련 얘기가 돼가지고요. 주로 요즘엔 뭐 기독교 쪽에서 나옵니다만은 세습이나 횡령이나 불륜이나 이런 문제들 안고 있는 교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제기된 게 제 기억에는 한 30년 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문제 구조가 있습니다. 문제 구조가 있는데 이것 역시 규제개혁위원으로 한번 좀 풀어보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전혀 뭐 시도 안 먹히는 문제가 돼서 이거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뭐 종교단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선량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신자 한 사람이 문제를 발견합니다. 돈이 잘못 쓰이고 있다든지 횡령이 일어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거기 뭐 안 좋은 일이 났다든지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문서로 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를 제기하는데 문서 제기 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서가 제기되면 그 해당 기관에서는 자기들끼리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는 자기들끼리 문제를 판단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제 없음으로 결론을 냅니다. 문제 없음의 결론을 받아든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은 그러면 다음 단계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다음 단계 가는 데는 200만 원을 또 내게 되어 있습니다. 200만 원을 대고 그 다음 단계 가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지역에 있는 종교기관들의 대표들이 모인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당연히 거기에서도 문제 없음 결론이 납니다. 100%라고는 제가 자신 못하겠습니다. 대부분 경우 그렇습니다. 그 문제 항변해서 다시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번엔 300만 원을 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에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은 뭐 힘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포기를 하게 되지요. 그 조직 내에서는 낙인이 찍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단체를 떠나게 되고 떠나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은 더 심화되고 더 악화되면서 문제가 계속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 종교 집단, 문제 교회들 뭐 이런 데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약간 압축시켜서 말씀해 짧게만 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특정 종교긴 하지만 통일교 문제에 관련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종교 본질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살피고 있는 부분을 굉장히 의미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은 종교 본질을 벗어난 그 본질이 잘못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제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종교 인구가 이건 기독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2천만 명을 압축시켜서 넘어갑니다. 마무리해 주시면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통령님의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그리 되면은 많은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또 종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네. 비과세 방침 이것을 재정 문제 투명성과 연관만 시키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긴 말씀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또 받겠습니다.